자, 이번에 제보받은 사진은요. 2022년 8월 SNS에서 논란이 된 사진입니다. 어우, 이건 또 뭐예요? 짐칸 쪽에 지금 서 있습니다, 아이가. 짐칸에? 그리고 달리는 차량입니다. 물론 저러면 이제 현행법에 안 되고 아동학대인데 아이가 너무 원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거의 뒤에 타고 있어. 아이 그렇게 하고 싶어? 틀렸습니다. 자, 이 사진을 공개한 카밀라가 전한 당시의 상황. 어둠이 깔린 늦은 밤 11시경 카밀라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콜롬비아 툴리마의 한 도로를 달리던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앞에 가던 트럭 짐칸에 타고 있던 한 소녀를 발견. 뭐야 사람이잖아. 위험하게 어린아이를 짐칸에 태우는 거 뭐야? 아유, 저건 아동학대지. 아이, 신고하게. 빨리 사진 찍어. 자, 그렇게 트럭 짐칸에 탄 소녀의 사진을 찍은 카밀라. 그런데 말입니다. 사진을 찍은 뒤 문제의 트럭과 카밀라의 차량이 어두운 구간을 지나 밝은 구간에 들어서자 어? 아까 그 아이 어디 갔어? 설마 떨어진 거요? 트럭 짐칸에 타고 있던 소녀가 갑자기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놀란 카밀라는 경적을 울려 앞서가던 트럭을 멈춰 세웠는데요. 그런데 네? 아, 여자아이라니?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난 트럭에 아무도 태우지 않았다고요. 여자아이를 트럭 짐칸에 태운 적이 없다는 트럭 운전자. 야, 이거 뭐냐? 그럼 저 여자애가 유령이었다고? 사실 이후 카밀라가 알게 된 충격적인 이야기. 트럭 짐칸에 있던 소녀가 사실은 사람이 아닌 이 도로에서는 이미 유명한 유령이라는 겁니다. 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한밤중에 이 도로를 꼭 지나가야 한다면 그 소녀 유령이 나타날까 봐 당국에 동행을 요청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이 사진은 세상에서 가장 뚜렷한 심령 사진이라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까 공원 그 애기만큼이나 선명하네. 그렇습니다. 아, 그건 얼굴이 조금만 나왔다고 하지만 이건 정말 전신이 다 나왔는데 너무 선명한데. 아, 저 도로 어디 가겠어? 저 돌은 피하는 게 상책이네. 콜롬비아 툴리마 도로에 출몰해 차나 오토바이를 타는 소녀 귀신. 자, 소녀 귀신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는 대체 어디인 걸까요? 33번 터널에 한 맺힌 홀령. 인도 히마찰 프라데시주에 위치한 심라 터널. 일명 33번 터널로 불리는 이 터널은 칼카 심라 철도 노선 중에서도 가장 긴 터널 중 하나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33번 터널의 유명한 진짜 이유. 터널에서 자주 목격되는 어떤 존재 때문이기도 합니다. 100년 넘게 33번 터널을 떠나지 못하는 귀신. 바로 그 대령입니다. 아니, 바로 그 대령이 무슨 인물인데 여기서 아니, 그러죠? 터널에서 뭔가 억울한 일이 있었나 봐. 아니면 터널 공사하던 분인가? 때는 1898년 영국인 바로그 대령은 정부로부터 터널 완공을 명받았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공사를 끝내기 위해서 그가 생각해낸 방법. 산 양쪽을 파서 가운데서 만나도록 한다. 다들 빨리빨리! 완벽한 계산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생각은 현실과 달랐고 자신의 계획이 실패라는 걸 알았을 땐 이미 공사가 한참 진행된 상황. 바로그 대령은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비난과 원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어머. 정부로부터 벌금과 해고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죠. 그러자 자신의 신세를 비관한 바로그 대령은 자신이 완성하지 못한 33번 터널에서 자살. 아이고. 이후 그는 터널 인근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바로그 대령의 후임자도 이상하게 이 터널을 완공하지 못했고요. 공사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 결국 한 점쟁이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터널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인도인들은 바로그 대령의 혼이 터널을 맴돌고 있으며 터널에서 발생한 사고들도 그의 소행이라고 여겼습니다. 옛날에는 명예가 중요했다고. 근데 그걸 모두 다 잃으니까 지방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심지어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자 정부에서는 한때 좌물쇠로 입구를 막기도 했지만은 저절로 자물쇠가 끊어지는 일이 여러 번 발생. 와, 뭐냐? 결국 정부에서도 터널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터널을 떠나지 못하는 한 맺힌 바로그 대령의 혼. 저와 함께 쫓아보시겠습니까? 남양 특집 귀신을 쫓는 자 테마 19 6위를 공개합니다.
그 거울을 조심하시오. 두 기자님 온라인에서 쇼핑 많이 하실 텐데 만약에 이 물건을 발견하신다면 절대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뭔데? 아, 하지 마. 상체가 보이는 적당한 크기에 시중에는 흔히 없는 빅토리안 스타일의 빈티지 거울. 꼭 기억하셔야 하는 건요. 이 거울을 함부로 집안에 두었다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난 2012년 영국 런던. 룸메이트인 조셉과 소티리스는 집주인이 버린 낡은 거울을 발견. 제법 쓸만하다는 생각이 들어 집으로 가져왔고요. 화가였던 소티리스는 원래 호두나무 색이었던 거울을 은색으로 예쁘게 칠해서 벽에 걸어뒀습니다. 모든 불행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이씨, 너 자꾸 찔러. 아프다고. 나 아니라니까. 너 왜 자꾸 그래? 아니, 분명 느껴졌는데 아까부터 누가 지켜보는 거 같지 않아? 거울을 집에 들인 후부터 기이한 일이 벌어졌고요. 게다가 거울 안에서 검은 형체를 목격. 거울 아래 있던 난방기가 갑자기 작동을 멈추는가 하면 열쇠나 전화기가 갑자기 사라지고 물건들이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폴터가이스트 현상까지 목격했는데요. 심지어 밤마다 섬뜩한 악몽을 꾸다가 칼로 찌르는 듯한 끔찍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깬 두 사람. 그런데 마치 그 악몽이 현실이었다는 듯 실제로 그들의 몸에는 어머머. 피로 물든 긁힌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어우, 전 진짜 긁은 거네. 핥힌 거야. 날카로운 걸로 어, 긁은 거야. 저거 집에 저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놔야 돼 저거. 두면 안 돼. 매일같이 공포스러운 일상이 계속되자 두 사람은 몸까지 점차 약해져 갔다는데요. 아니 근데 저 그냥 저주받은 물건이라 드리는 순간 그냥 안 좋은 일 생기는 것 같아. 저것도 곱게 버려지 저 깨고 그러면 또 난리 난다 또. 깨면 안 그래요? 된다. 저렇게 한설인 거울을 함부로 깼다가 어떤 저주를 당할 줄 알고 깨겠습니까? 두 사람도 역시 처음에는 거울을 버릴까도 고민해봤지만 결국 부디 그 저주를 견딜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이 귀신 들린 거울을 구매해달라며 경매 사이트에 올렸고요. 어떤 강심장인지 익명의 한 구매자가 실제로 낙찰받았다고 합니다. 받았어? 결국 또 다른 주인을 찾아간 귀신 들린 거울. 구매자는 그 거울을 왜 구매했으며 그 거울이 있는 곳에선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남양 특집 귀신을 쫓는 자 퇴마 19 5일 공개합니다. 필리핀 케손시티에 위치한 종합병원인 메디컬 센터. 이 병원에 가게 된다면요. 특정 엘리베이터는 절대로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실제로 이 주의사항을 모르고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한 이들이 있는데요. 자, 어느 날 C 메디컬 센터에 방문한 케빈 샌디에고는 가족과 함께 2층으로 가기 위해 해당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엘리베이터가 도착한 곳은 그들이 가려고 했었던 2층이 아닌 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던 남성을 따라 무심코 지하에 내린 케빈의 가족들. 아니 왜 무심코 내려? 그냥 버티고 있어야지. 다시 원하는 층으로 가야지. 자, 그런데 이미 엘리베이터 문은 닫힌 상황. 케빈은 왠지 남성이 지하의 출구를 알고 있다는 생각에 남성을 따라 이동을 했습니다. 아니 왜 또 이동을 해? 따라간 거죠. 엘리베이터를 다시 눌러야지. 빙이 된 건가 봐. 홀렸나 보다. 뭔가 이건 홀린 거네. 홀린 듯 따라간 거예요. 하지만 얼마 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된 케빈과 가족들. 남성이 뒤를 따라 왼쪽 복도로 돌아섰는데 남성이 마치 유령처럼 순식간에 벽으로 홀연히 사라진 겁니다. 유인했네. 아 이건 완전 유인당했네 진짜로. 귀신에 귀신이 씌어서. 작정하고 글로 끌고 간 거예요. 그렇지. 암흑에 잠긴 지하실. 놀란 케빈의 가족들은 다시 엘리베이터 쪽으로 달려와 버튼을 누르며 엘리베이터가 도착할 때까지 공포를 견뎌야만 했는데요. 너무 무섭겠네. 진짜 무서워. 뒤에 누가 올지도 모르고. 이후 케빈이 병원 간호사에게 전해들은 소름 돋는 이야기.
귀신을 봤다는 사람이 많아서 아무도 그 엘리베이터는 안 타요. 그리고 남자가 내렸던 지하실에는 영안실이 있어요. 헐. 사실 이 엘리베이터에는 무시무시한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2007년 7월 13일의 금요일 자정. 병원 직원이었던 28세 댄비 다비데스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는 경고문을 보지 못한 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바로 탑승했는데요. 그런데 승강기가 도착하지 않은 채 문이 열리는 바람에 그대로 아래로 추락하며 사망. 마치 13일의 금요일의 저주처럼 그날 일어난 사고 이후 이 엘리베이터에서 귀신이 보인다는 목격담이 들려오기 시작했고요. 그 엘리베이터는 결국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유령 엘리베이터가 된 겁니다. 안타까운 사고네 진짜. 근데 진짜 저 사연을 모르면 몰랐지 알고 나면 그 폐쇄된 공간에 그 엘리베이터 어떻게 무서워서 타겠어요? 그러니까. 자, 필리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 엘리베이터에 얽힌 소문. 혹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더라도 절대로 내가 누른 층이 아닌 곳에는 내리지 마십시오. 감당하지 못할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자, 이번엔 국내 한 커뮤니티에 올라와 누리꾼들을 술렁이게 한 사연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강원도의 한 강에서 친구 아버지께 직접 겪은 실화라고 합니다. 어? 비가 많이 오던 밤이었는데 친구 아버지가 강가에서 한 여자아이가 울고 있는 걸 보셨대. 근데 그 여자아이가 다가오더니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울고짖으며 같이 가달라는 거야. 친구 아버지는 안타까운 마음에 여자아이를 따라 산길을 따라 나섰는데 따라가지 말지. 나 이런 거 들으면 진짜 불안해. 친구 아버지가 힘들어서 잠시 멈춰 땀을 닦으려고 보니 온몸이 물에 젖은 것처럼 흠뻑 젖어 있었다는 거야. 그때 문득 정신이 들었는데 물 한가운데였어. 아우. 그리고 그 여자아이가 물 한가운데서 가지 말아요. 이리 와요. 손짓을 하고 있었는데 발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였대. 와, 엄청난 능력이네. 아니 친구 아버지를 홀린 거 아니에요, 저 정도면? 오라고 물귀신처럼. 물귀신인 거죠. 너도 같이 가자죠. 근데 이게 뭐 증거도 없고 사진도 없고 이런 거 누가 못 꾸며냅니까? 근데 단순히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이 강은요. 예전부터 마의 강이라고 불릴 정도로 온갖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미스터리한 장소입니다. 실제로 낚시터에서 중학생 익사 사고 발생, 물놀이 하던 20대 익사, 다슬기 잡던 60대 익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무려 64명이 사망을 했어요. 오, 맞네. 한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익사 사고 발생지였던 이곳. 자, 지역 주민들에 의하면요. 물귀신 때문에 익사 사고들이 발생한 거라고 주장. 이후 이 강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괴담 속 단골 장소가 됐고요.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의 공포에 지역 주민들이 물귀신의 혼을 달래기 위해 굿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건 해야 됩니다. 굿했다면 찐이다. 네. 저건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근데 사망 사고 숫자를 보세요. 뭔 강인데? 그러게? 강. 그거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유령이야 뭐야? 너 악귀시였지. 발음을 너무 똑바로 X방으로 하니까. 나 아무 말도 안 했다. 자, 전문가들은 문제 그 강이 다른 강에 비해 유속이 빠르고 강속 지형이 고르지 않아 진흙 구덩이에 빠질 위험이 높다라는 의견도 내놨는데요. 자, 매년 사고가 반복되자 해당 지역 군청, 소방서, 해경이 합심해서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익사 사고가 비교적 감소했지만 여전히 이곳에서 종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강 자체가 조금 주의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는 강이네요. 그런갑다. 한때 전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물귀신 괴담. 대체 그 물귀신은 어떤 한이 맺힌 걸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남녀 특집 귀신을 쫓는 자 퇴마 19, 1위와 18위 헤드라인 공개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령이 사는 마을. CCTV에 찍힌 미스터리 존재의 비밀.
저희가 오늘 계속해서 귀신을 쫓고 있지만 귀신이나 유령을 믿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번엔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마을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령이 사는 마을이라 불리며 한때 기네스북에 등재된 것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이 마을에 가면 워낙 많은 귀신들이 존재하다 보니 무조건 한 명 이상의 귀신을 마주칠 수밖에 없으실 텐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 곳인지 저와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귀신의 마을이 다 있어요. 기네스에서 인정을 했대잖아. 영국 남동쪽 켄트 지방의 한적한 시골 마을 플러클리. 이곳에 기이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한 건 1973년이었습니다. 문제의 그날, 자정 무렵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잠이 깬 마을 주민들. 아니 한밤중에 누가 악기를 연주해? 아니 누구야 대체? 화가 나 창문을 열었더니 웬 악단이 오래된 옷을 입고 장례식 음악을 연주하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 아니 어제 그 악단들 뭐예요? 그 악단 사람 아니에요. 어제 악단들이 저희 집 벽을 그대로 통과해서 가더라니까요. 그럼 그 악단 전체가 유령이라고? 이 클래스가 다르죠? 한 명이 들은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 같이 봤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들키는 거에 개의치 두려움이 없는 애들이에요. 마을 주민들이 목격한 악단 유령들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 마을에 나타난 유령은 최소 12명. 목격담까지 합치면 많게는 4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와. 그 많은 유령들에게도 나름 사연과 별명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점토벽에 깔려 죽은 남자 유령은 벽돌 사이로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릅니다. 장미 여자 유령은 동네 개들을 불러내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유독 폭풍이 오기 전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핀노크 유령. 마을 바로 옆에 있는 소리 지르는 숲, 너링우드에서 들리는 유령의 비명까지. 살해와 자살, 실종된 수많은 사람들이 혼령이 돼서 마을 곳곳에 숨어들어 있으니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하는 마을인 것이죠. 설마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다 좀 동네를 위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게 마케팅, 뭔가 약간 그렇지 트루먼 쇼처럼 고스트 마케팅. 상황을 창조한 게 아닐까? 하지만 초자연 현상 전문가들은요. 과거에 비극적인 죽음들이 있었고 지질학적으로 자기력이 강한 영역에서 유령들이 자주 나타나는 겁니다. 라고 밝히며 플러클리 마을에 유령들이 출몰하는 이유를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마을 곳곳을 배회하고 있을 수많은 유령들. 유령의 존재를 부인하는 분들, 플러클리 마을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제가 쫓을 귀신은요. 지난 1월 14일 밤 호주의 한 가정집 CCTV에 포착된 미스터리한 존재입니다. 과연 이 귀신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강아지가 지나가는데 강아지야, 저게? 쫓아가잖아 뒤에. 그 주인이네, 집주인. 집주인이잖아. 근데 쓱 사라지잖아. 자, 얼핏 보면요. 집주인이 반려견을 데리고 어딘가로 걸어가는 듯한 모습이지만요. 사실 반려견과 함께 있었던 건 집주인이 아닙니다. 왜? 진짜 집주인인 매튜와 로렌 부부는 저 영상이 촬영된 당시 침실에서 같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CCTV에 포착된 이 형체가 인간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자, 도둑이지. 도둑이 강아지랑 산책을 해? 사람이랑 다 좋아하는 개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뭐 누구 오면 이렇게 밥 주는 줄 알고 따라간 거죠. 자, 도둑이니까 사람이다. 침이 짜죠. 사람이다. 신고하세요. 오케이.